안녕하세요. 여기 기둥이 있네요 가운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바쁜 행사가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 두 번째 주제 간담회고요. 이번 주제 간담회의 제목은 기회입니다. 기회. 네. 각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드시는 분들을 멋있는 분들을 저희가 6분을 모셨고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주제 간담회 진행을 맡은 심영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몇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 기획사 프로젝트데이의 대표로 있으면서요. 여러분들 그 로컬의 소식을 전하는 아는 동네 매거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아는 동네 매거진의 편집장을 맡아서 저희가 그 각 지역들을 취재하고 또 소개하는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오전에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만드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라는 주제 간담회가 오전에 있었고요. 바로 직전에 개그맨 전윤성님의 이제 인사이트 있는 강연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다시 좀 힘을 내 가지고 저희가 1시간 정도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회, 바로 로컬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예전까지는 로컬 크리에이터란 말이 사실은 없었어요. 저희가 지방이라고 보통 말을 했죠. 지방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는데요. 굉장히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에 뭐 이렇게 세련되거나 그게 아니고 서울과 반대되는 말로 좀 촌스럽고 멀리 있고 지역 뭐 그런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새로운 지방이 아닌 로컬로서 새로운 이제는 산업과 또 여러 가지 사업의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바로 그 현장에 여러분 와 계신 거고요. 그 현장 지금같이 이런 분위기를 만드신 최전선에서 가장 노력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짧게 각 6분의 이야기를 듣고서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같이 대화를 나누고 또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제가 이제 길게 설명해봤자 뭐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텐데요. 가장 아마 이제 이번 세션이 가장 멀리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도 양양에서 오셨고요, 또 목포에서 오셨고, 전주, 또 부산, 또 시흥, 또 제주도에서 오셨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시켜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고요. 간단하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너무나 유명한 곳이고요. 네, 올여름에 가장 힙한 곳이 되었는데요. 바로 강원도 양양에 서피비치를 만드신 박준규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강원도 양양에서 온 박춘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강원도 양양에서 서핑도 하고 파티도 하고 음식도 팔고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강원도 바다에 좀 한국의 모든 좀 많은 청년들이 좀 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피비치는 2014년에 1년 정도 기획안을 써서 2015년에 오픈해서 올해로 5년 차가 됐고요. 처음에는 돈이 정말 없어서 컨테이너 2개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서피비치에 대한 가치를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냥 시골이었던 바다를, 사람이 안 오던 바다를 아주 특별한 공간으로 만드는데 그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강원도에 이런 서피비치 이외에도 엄청나게 특별한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걸 많이 좀 말씀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강원도로 많이 오셔가지고 사업도 하시고 강원도에서 자연을 느끼시면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좀 알려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말씀을 짧게 해주셨어요. 네, 이따가 제가 집요하게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박준 대표님은 올 여름에 인터뷰를 좀 길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신데 겸손하셔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짧게 해주신 것 같은데, 두 번째 저희가 이제 모실 분은요, 저 멀리 전남 목포에서 오셨습니다. 저도 이제 홍동호 대표님을 전에 뵌 적이 있었는데요. 원래 이제 여행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다가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목포에 내려가셔서 괜찮아 마을 만드셔서 젊은 청년들과 함께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은 일하러 갔다기보다는 좀 즐기고 놀고 또 마음을 상처받은 마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또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곳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또 큰 박수로 저희 공장공장 홍동호 대표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에서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포에서 이제 오늘 아침에 KTX를 타고 왔는데, 네, 여기 좋네요. 네, 네, 저는 목포에서 공장공장이라는 회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장공장은 팩토리의 공장이 아니라 빌공에 함께 공짜를 써서 빈 공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만들고, 우리가 따로 똑같이 실험주의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이렇게 재미있게 지내는 곳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여기 이제 잠시만요. 요게 제가 혹시 한 장씩 잘못 보였나요? 네. 이렇게 지금 한 14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같이 공장공장이라는 회사에서 재미있게 일상들을 보내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요, 이제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는 공장공장이라는 회사 이름 아래 괜찮아 마을이라는 게 가장 많이 좀 알려져 있고요. 익스퍼루트라는 전국 일주 여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량유치원이라는 숙소, 그리고 장래희망은 한량입니다라는 제가 지금 이렇게 입고 있는 의류 브랜드나, 그리고 히치하이킹 페스티벌 같은 페스티벌, 매거진 섬 같은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괜찮아 마을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는 청년들이 모여서 이렇게 쉴 수 있는 집과, 그리고 배울 수 있는 학교,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저는 원래 서울 사람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지금 공장공장에 지내고 있는 사람 대부분이 이제 서울 쪽에서 많이 왔는데요. 저는 서울에서 원래 서울 최초로 이제 공유 스쿠터 사업을 했었어요. 이때 서울 전 지역 어디에서나 스쿠터를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제가 하고 있는 공유 경제의 의미가 이게 진짜 제가 원했던 일인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다음 했던 일은 우리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재미있는 방법, 이제 로컬에 가면 재미있는 콘텐츠들이 많이 있고, 사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아름다운 곳들이 많이 있는데, 그곳들을 찾아서 같이 게임처럼 여행하는 플랫폼, 여행사를 만들어서 청년들과 여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115회 기획을 하게 되고 1,300여 명의 청년들과 3년 동안 지구 2바퀴 정도의 거리를 전국 일주로만 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사실 생각했던 이제 이 여행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곳을 찾는 거였는데, 점점 3년간 여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곳, 즉 로컬 콘텐츠보다 지금 저와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바로 이런 함께 노래하고 요리하고 불 피우고 별을 보다 잠드는 날들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나라의 많은 청년들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 여행에 오는 대부분의 보통의 청년들이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좀 아픔을 풀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줘야겠다라는 생각에 다니는 여행을 멈추어서 찾아오는 여행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제주도의 한량 유치원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장래희망은 한량입니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청년들이 와서 아무것도 안 하는 숙소로 운영을 했는데 49일짜리 팝업 게스트하우스였어요. 근데 여기 약 670박을 받으면서 굉장히 사업적으로는 팝업이었지만 성공을 거뒀고, 이 고민을 키워서 괜찮아 마을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만들어가는 괜찮아 마을은 사실 청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로컬 행사에 와 있지만 사실 저는 도시재생이 뭔지, 지역에서 콘텐츠를 발견해야 한다, 뭐 아니면 지역에서 빈집을 가지고 활용해서 무언가 뭐 이렇게 살려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어요. 저는 오로지 청년들이 아프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어릴 때 집 밖에 놀러 나갈 때만 해도 엄마가 보통 저한테 동우야 차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20대 청년들 중에 교통사고로 죽는 청년보다 자살로 죽는 청년이 3배가 많습니다.
30배에는 5배가 넘는 청년들이 자살로 죽어가고 있어요. 어쩌면 저는 이 문제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청년들에게 지친 마음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품을 만들어주고 싶었고 괜찮아 마을이 시작되었습니다. 괜찮아 마을은 뭐 여기서 뭐 주민등록을 옮겨라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해라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 재미있게 지내자라고 말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쉬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작년에 이제 행정안전부 용역 사업으로서 시행했던 두 프로그램이 끝나고 지금은 놀랍게도 그 프로그램에 왔던 청년들이 어떤 후속 사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약 30여 명 가량의 청년들이 스스로 방을 구하고 월세를 내고 보증금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렇게 살아가는지가 오늘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일단 지역에서 우리 청년들이 빈집을 활용해서 공유하면서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요. 어쩌면 서울에서 그냥 탈출하고 싶었던 청년들이었을지도 몰라요. 서울에서 ESC를 키를 누르고 지역으로 왔는데 이들이 발견한 건 빈집이었고 거기를 공유하면 싸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밑에 있는 돈은 지역에 내려옴으로써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처럼 아낄 수 있는 돈들이었고 이렇게 돈을 아끼면서 청년들이 다양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지역에서 궁극적으로는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경제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즐거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이제 30여 개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더 많은 나중에는 전 세계의 많은 청년들이 디지털 노마드를 하고 싶은 세 개의 도시를 발리, 우붓 그리고 치앙마이, 목포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저는 이 일을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들리나요?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드네요 생각보다. 네. 그 저희 세 번째 모실 분은 굉장히 멋있는 분이세요. 전 사실 오늘 처음 뵀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요즘에 고궁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외국인들뿐만 아니고 내국인들도 한복을 입고 나와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런 모습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문화를 처음 만드신 한복남의 박세상 대표님이시고요. 제가 소개받기로는 이제 이건 다른 분 이야기인데 하필이면 태어난 곳이 전주였고 또 뜻밖의 찾아온 한류의 분위기를 맞춰서 한복이라는 굉장히 저희 아름다운 것을 하나의 재미있는 놀이와 문화로 승화시켰다고 해요. 꼭 그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실 때 예전에 사업을 하시다 망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신 거라고 소개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저희 한복남의 박세상 대표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주에서 온 박세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PT 좀 잡아주세요. 네. 저는 이제 한복을 입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한복을 입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주 한옥마을이나 경복궁 같은 곳에 가서 한국인들이나 외국인들이 한복을 입고 여행하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 프로젝트를 전주였던 고향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는 경복궁 그리고 부산, 제주도, 진주, 울산 여러 관광 도시에 적합한 형태로 사업을 좀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건 제가 진행하고 있던 대학교 때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사실은 졸업할 때쯤에 망해서 불가피하게 전주로 가게 됐는데 사실 전주라는 곳은 저한테 주어져 있는 제 고향이었잖아요.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한테 당연하게 있는 고향. 그렇게 사업이 망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린 채 전주에 갔다가 제가 발견한 곳은 당시에 전주 한옥마을이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전주를 찾아오는 당시의 관광객들은 전주에서 뭘 원했냐? 초코파이를 찾았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 모습들을 좀 보면서 전주라는 곳에 왔을 때 관광객들이 보다 전주다운 걸 느끼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라고 좀 생각을 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를 새롭게 발명하고 창의적인 거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라는 도시에 당연히 있어야 될 게 뭘까요? 한국적인 도시를 대표하는 전주가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 건 한글과 한국 음악과 한지와 한국 음식과 한국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복이 있었죠. 네, 저는 뭔가 아이디어를 찾는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자라는 관점보다는 이 도시에 당연하게 존재해야 될 게 뭔지를 고민해보고 그걸 발견하는 관점으로 아이디어를 찾아내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했던 건 이제 빠져있는 한복이었고 한복을 채워내자라는 관점에서 한복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아이디어보다는 저는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보통 지자체에서 어떠한 지역 특화 산업을 만들고 특화 도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부 자금들을 쓰거나 지자체 예산들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방식이 아닌 민간에서도 충분히 지역을 바꿔낼 수 있다는 사례를 만들고 싶었고 보조금 없이 저희가 이제 민간에서 한복 문화를 만들어내는 기획 사업들을 해서 지금 오히려 지자체 주도보다는 민간에서 주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는 관광지에서 한복을 빌려주는 업체들이 무려 500개가 있습니다. 5명씩만 근무한다고 쳐도 2,500명이 근무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더 좋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전국에 있는 문 닫았던 한복집들과 한복 공장들이 다시 문을 열기 시작하고 근처에 있던 세탁소와 수선집들이 갑자기 다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제주도에서 열심히 스냅 사진을 찍던 스냅 작가들이 다 전주로 왔습니다. 왜? 한복 스냅 사진이란 걸 찍기 위해서였죠. 네, 이렇게 하나의 아이디어로 시작했던 게 하나의 사업이 되고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게 하나의 산업을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을 좀 거치면서 저도 내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 당연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걸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고향이 전주였는데 전주는 사실 저에게는 오히려 더 멀리하고 싶었던 거였죠. 지긋지긋한 지방 도시를 떠나고 싶었던 젊은 어렸을 때 제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빨리 대학을 갈 때 전주를 떠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10년 만에 돌아갔던 제 고향은 저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부산에 태어났다면 바다 갔다가 뭔가 프로젝트를 하기 너무 좋았겠죠. 다행히 저는 전주에 태어났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 동네에서 뭔가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했던 게 이렇게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해외로까지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그 행운이 뭔지를 좀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오늘 강연들을 통해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기회라는 거, 그게 아마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이제 소개시켜드릴 분은 또 멀리 부산, 그것도 영도에서 왔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부산을 굉장히 좋아하고 영도를 좋아하는데요. 최근에 영도에 굉장히 이제 핫플레이스도 많이 생기고 또 많은 이제 좋은 공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오늘 대표님을 이제 처음 뵀는데 사실 미디어나 뉴스에서는 접했던 것 같아요. 그 RTBP 얼라이언스의 김초로 대표님이신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RTBP. 그게 이제 한글로 풀어내면은요, 돌아와요 부산항해란 뜻입니다. 네, 부산항 또 영도의 매력은 어떤 매력 가지고 계신지 대표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RTBP 얼라이언스의 대표 김철우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왔고요. 특히 부산의 영도라고 하는 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를 할 때 제가 산만한 호기심 많은 아저씨라고 얘기를 주로 하고요.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지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학부에서 영화를 전공했고요. 지금은 조선공학 그다음에 건축공학까지
총 3개의 전공을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좀 산만하게 여러 가지 공부를 했던 게 지금 오히려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에서 어떤 컨텐츠를 발굴하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 또는 어떤 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간다면 망설이지 말고 해보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고요. 그게 언젠가 어떤 순간에 빛을 발휘할 때가 있을 거라고 좀 보통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저희는 2004년부터 해서 일을 시작했고요. 원래 처음에는 선박 안전 장비를 디자인하는 회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관련돼 있는 일로 한 10여 년 정도 일을 하다가 조선업의 침체가 2010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에서 돈을 벌고 생활을 하던 내가 여기에 뭔가 갚아야 될 빚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서 시작하자고 하고 메이커 스페이스, 복합 문화 공간, 그다음에 마을 리조트, 그다음에 청년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해왔는데요. 공간을 베이스로 했던 일이고요. 그 안에서 했던 일들은 메이커 스페이스에서는 테크 스타트업들이 자기의 비즈니스 모델을 갈고 닦고 시제품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고, 이제 복합 문화 공간에서는 메이커 스페이스에 온 청년들이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특히 영감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주거에 대한 문제까지 생각을 해서 마을에 리조트를 만들고 정주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했고, 이제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전국 그리고 글로벌하게 모아서 한번 용도에서 그런 도시를 위한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실험들을 이 섬 안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1년 또는 2년 정도 어떤 기간 동안 그 실험을 계속해서 먹고 자고 살면서 같이 해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 보면 업사이클링 브랜드인 리본이라는 것이 있는데 조선 관련돼 있는 업체들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그 관련돼 있는 부산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산물들을 활용해서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공간들 중에서 지역의 문화 활동을 하는 뮤지컬 팀을 위한 공연장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F&B 창업하기 위한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을 아까 말씀드린 리조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프론트 데스크 역할을 할 수 있는 북라운지이자 프론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마을의 컨셉이 앞으로 우리의 사회가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면 우리 사람의 친구가 아니라 동물 또는 식물이 사람들의 친구 또는 반려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가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동물 또는 식물을 키우는 식물원, 동물원을 아주 소규모로 하는 그런 일들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여기는 것들을 쓸모 있도록 만드는 것 또는 그 쓸모를 찾아주는 것, 이런 일들을 저희가 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쓰고 있지 않은 공간을 플랫폼으로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쓰고 있지 않은 이야기나 어떤 역사, 쓰고 있지 않다기보다는 좀 잘 모르고 있는 역사, 이야기 이런 것들을 컨텐츠로 만들어내고, 실직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경력이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시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것까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것들의 쓸모를 찾는 그런 일들입니다. 저는 원래 서울에서 이제 학교 생활을 했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과 비슷하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 가서 출세하자라는 생각을 당연히 저도 이제 같은 비슷한 맥락에서 했었던 거고요. 다만 이제 제가 영화를 전공했는데 영화 데뷔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실패를 거기서 맛봤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저희 아버지가 배를 타시던 선원이었고, 그 다음에 배를 내리시고 나서는 조그마한 부품 가게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품 가게를 운영하시는 동안 제가 어릴 때 거기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뭔가를 만드는 일, 그다음 어떤 걸 고안하는 일을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제2의 어떤 업을 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도전을 했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10여 년간 이제 선박 관련돼 있는 부품을 디자인하고 이제 판매하는 것까지 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되게 활성화되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좋은 순간도 있었지만 이제 침체가 일어나면서 여기서 내가 돈을 벌고 생활을 해왔는데 여기에 우리 지역의 문제를 내가 그냥 이렇게 간과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했던 아까 말씀드린 메이커 스페이스, 그다음 복합 문화 공간, 그다음에 지금 마을 리조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쓰던 선박 디자인 관련 회사를 리뉴얼해서 이제 쓰고 있었던 공간이고요. 그 외에 이제 복합 문화 공간, 그다음 마을 리조트는 모두 유휴 공간이라고 부르는 항만에 있는 창고라든지 마을의 빈집을 이용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에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이제 되찾아주는, 그 쓸모를 되찾아주는 그런 일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는 예전에 우리가 개발이 아주 최상의 어떤 그 미션이었을 때가 있었죠.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어떤 먼 산을 보고 목표를 정한 다음에 열심히 빠른 속도로 달려가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어떤 그런 곳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판단할 때 혹은 저희가 이제 주변에 이제 확인을 해보면 그렇게 설정하고 달려갈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라고 봤을 때 이 자동차를 가지고 가는 어딘가 갈 데가 없다면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교통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어딘가를 둘러보고 있는 관광차라는 생각을 가지고 옆에 들판에 핀 꽃을 보거나 가드레일에 앉아있는 잠자리를 보거나 하는 걸로 활용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의 모든 어떤 총자산의 극대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특히 지금 우리 사회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저희는 이런 가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활용하고 또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아마 거의 제가 생각하는 또 뭐 인사이트이자 어떤 뭐 미션일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가 주변을 아주 이제 자세히 들여다봐서 이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우리 총 자산을 이렇게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이런 거가 되는 이런 걸 한번 같이 의논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중요한 말씀은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던 것을 쓸모를 이제 만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발견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원래 지역이라는 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늘 항상 어떤 가치가 있었던 곳이었는데 저희 가치 없게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다음 이제 거의 이제 두 분 남으셨는데요. 다음 소개시켜드릴 분은 시흥에서 오셨어요. 저희가 이제 시흥이라면 이제 월곶, 뭐 소래포구 이런 게 떠오르는데요. 저도 어릴 때 뭐 많이 가보면은 거기서 이제 뭐 회를 먹거나 뭐 소금 염전이 있거나 굉장히 황량하고 또 하나 이제 인상 깊은 게 모텔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곳을 지역의 어떤 지역에만 있을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셔서 새로운 공간들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채워서 리테일을 만들고 계시는 빌드의 우영승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흥시 월곶이라는 동네에서 온 빌드의 우영승입니다. 일단 뭐 저희도 이제 앞에 이제 괜찮아 말한 홍동호 대표님하고 비슷한데요. 사실 뭐 제가 월곶에 살아서 이 사업을 한 건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걸 어디서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찾은 게 월곶이라는 지역이었었던 것 같아요. 월곶에 대해서 짧게만 설명해 드리면 이게 IMF 때 97년도에 땅이 매립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월곶 포구, 소래포구 바로 맞은편에 있는 데인데 이 지역은 되게 소래포구에 비해서 상권도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IMF 때 개발이 되다 보니까 도시가 좀 많이 난개발이 된 지역이었었어요. 그래서 좀 이 지역의 난개발로 인해서 상권이 많이 쇠락한 지역을 좀 새롭게 바꿔보자라는 취지가 있었었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뭔가 죽은 도시를 살리자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이 포텐셜이 사실 무궁무진했기 때문에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시흥시 월곶에서 지금 현재 매장을 얼마 전에 오픈한 것까지 해서 이제 4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철 요리를 전문으로 한 유러피안 다이닝 레스토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책과 꽃이 같이 있는 북플라워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놀이를 만들어 나가고 다양한 우리가 평소에도 눈에서 보고 직접 그냥 편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재로 다양한 놀이를 만들어내는 실내 놀이터업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역 기반으로 이제 유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집으로 직접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이제 익스피리언 샵으로 상품들이 진열돼 있어서 판매도 하고 직접 그 공간에서 요리도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해서 이제 총 4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되게 다른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서점도 하고 꽃집도 하고 빵도 만들고 음식도 하고 키즈 카페도 하고 막 다양한 업종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다양한 업종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지만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업종은 다양하지만 저희가 공통점은 한 지역에서 하고 하나의 타겟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타겟이 이제 저희가 육아하는 여성을 타겟으로 해서 하나의 엄마이기 전에 한 여성으로서의 삶 이러한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왜 하게 됐냐 했을 때 일단 2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했을 때 잘 먹고 잘 살려면 내가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내 여가 시간도 중요하고 내가 친구들하고 만나고 뭐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하는 관계를 맺음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이게 사람도 시간도 공간도 물리적 단절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한 지역 안에서 내가 즐기고 싶은 여가 문화를 직접 만들어내고 이거를 그 지역 안에 관계를 맺고 업으로서 이제 해 나가다 보면은 훨씬 더 내 삶이 풍요로워지지 않을까라는 고민 하나랑 두 번째가 이제 내가 열심히 일하는 만큼 어떻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제 공간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사람들이 운영자랑 저는 소비자라고 생각을 해요. 공간을 이제 만드는 사람과 그 공간을 이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소비해주는 사람들. 이 소비자와 운영자가 공간에 뛰어놓으면 사실은 건물주 좋은 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공간을 실제로 운영하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좀 더 이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열심히 일한 만큼 이익을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싶다라는 거와 좀 하나의 지역에서 좀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좀 더 이 지역 안에서 가시적으로 거창하게 뭔가 어떠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게 아니라 한 지역을 좀 변화시켜 보자 이런 취지로 좀 사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들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거는 어쨌거나 내 삶을 스스로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힘들을 한 지역 안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그게 저희가 타겟으로 삼는 육아하는 여성도 마찬가지고 저희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인사이트는 저는 2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 지역이라는 곳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내가 이 지역을 정말 오래 살아서 정말 잘 알아서 이 지역에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알아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저희 같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이걸 어디서 하면 좋을까 하다가 거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을 또 찾아 나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가지를 좀 잘 나눠서 보시면은 내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 게 더 좋을까? 내가 살았던 곳에서 하는 게 좋을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우선이라면 그 하고 싶은 일이 잘 될 만한 지역을 찾는 게 먼저일까? 이거를 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연희동에서 정음철물이라는 철물점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것, 또 지역 맞춤형,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고 또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잘 파악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멀리 제주도에서 오신 커뮤니티 호스텔 배드라디오를 운영하는 이광석 이사님 모실 텐데요. 원래 이제 미디어 아티스트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제주도에서 저희 제주도 가면은 이제 많은 호텔도 있고 호스텔도 있고 많은 숙소가 있잖아요, 스테이가 있잖아요. 또 커뮤니티 호스텔이라는 건 또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섭입니다. 일단 저는 아티스트는 아니었고요. 네, 사업을 했습니다. 네, 저는 제주에서 온 로컬 커뮤니티 호스텔 배드라디오의 이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방을 팔고요. 그리고 술도 팔아요. 네, 뭐 이제 제가 패널 토론 때도 계속 같은 취지로 얘기를 할 건데 로컬 크리에이터 페스타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저는 지역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고 있고요. 기업가고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더 본질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문제를 지역에서 발견했고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초대받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사업할 때 항상 똑같아요. 그냥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그게 재밌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역에서 제주에 가서 발견한 문제는 2018년 2월에 게스트하우스에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살인 사건까지 이어졌죠. 그러면서 게스트하우스 시장이 우리나라 4대 숙박 세그멘테이션 중에 하나인 게스트하우스 시장이 완전히 침체됐었고요. 그게 제가 발견한 문제였고 제가 제주에 가서 커뮤니티 별장을 재밌어서 그냥 사업으로서는 아니고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이거 되게 재밌겠다. 근데 돈도 되겠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저희 홈페이지 가면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 타겟은 경계를 허무는 탐험가들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을 위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숙소랑 그 단순히 방만 파는 게 아니라요. 여행 경험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제주에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배드라디오에 오시면 됩니다. 혹시 숙박업 하는 분 계세요? 없어요? 네. 제주에서 방과 술을 동시에 파는 방법을 저는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 질문까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외에도 제가 제주에서 사업하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굉장히 짧고 굵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궁금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각 6분 다 모시고서 저희 간단한 Q&A 갖고 또 궁금한 것들 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앉으시니까 제가 마치 전국 일주 여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뭐 부산, 양양, 제주, 전주 멀리서 오셨는데요. 제가 이제 질문을 공통적으로 몇 가지 드릴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서피비치 대표님은 아까 말씀을 너무 짧게 해주셔가지고 조금 더 시간을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첫 번째 질문인데요. 뭐 아까 이제 각자 PT 짧은 말씀에도 있었지만은 왜 하필 그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세 분은 지역이 고향이셔가지고 사업을 했다고 하셨고 나머지 세 분은 또 지역 지금 활동하시는 곳이 고향이 아님에도 사업을 시작하셨는데요. 왜 이 지역에 오셔가지고 사업을 하게 됐는지 각자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아까 설명이 좀 짧았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성의 없이 준비하고 그러지 않는데 죄송합니다. 네, 사실 제가 양양에 오기 전에 해운대에 있었습니다. 부산에 한 3년 정도 해운대 해수욕장에 스마트 비치라는 걸 해운대 구청에서 만든 것들을 운영하면서 아주 우연찮게 아주 오랜만에 저는 강릉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강릉의 경포해수욕장에 가게 됐던 거예요. 갔는데 진짜 해운대는 다 비키니 입고 너무나 멋진 그런 바다의 문화가 있었었는데 제가 강릉이 경포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바다인지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경포에 갔는데 다 뭐 비하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다 등산복 입고 뭔가 이렇게 바다의 느낌이 안 나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상권도 줄고 동해 바다로 오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또 젊은 친구들은 동해 바다를 그냥 바가지 씌우는 바다 정도로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좀 젊은 친구들이 동해 바다로 좀 올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기획해서 강원도 양양으로 가게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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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질문에 제 대답이 1부와 2부가 있는 것 같아요. 1부는 왜 지역이냐인 것 같고 2부는 왜 이 지역이냐인 것 같은데 일단 지역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좀 재밌는 점은 저희가 이제 괜찮아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주식회사 공장이라는 회사는 지역에 가서 뭔가 공폐가가 많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서 도시 재생을 하는 뭐 그런 이제 가치를 추구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사실 처음 중간에 사업 대상지로 고려했던 곳 중에 사실 치앙마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도시 재생과는 그렇게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죠. 저희는 단순히 여행을 다니면서 청년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 그 청년들이 힘들다라는 걸 깨닫고 이 청년들이 쉽게 올 수 있는 어떤 고향 같은 장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엔 제주도에서 한량 유치원을 만들었고 하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저희가 빌릴 수 있는 공간들이 비쌌고요. 그래서 저렴한 곳을 찾다 보니까 태국의 치앙마이를 가서 찾기도 했었는데 태국의 치앙마이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예요. 청년들이 거기까지 올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마음 편한 숙소를 만들어도 우리 청년들은 서울에서 당장 일주일 벌지 않으면 그 다음 일주일을 살아갈 돈이 없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짧고 쉽고 편하게 올 수 있는 위치가 필요했고요. 그러면서 지역에 눈을 돌리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왜 목포라는 지역인가라고 하면 사실 저는 로맨스라고 얘기를 해요. 목포에서 어떤 로맨스가 있었던 거죠. 남녀간의 로맨스가 아니고요. 목포 전 도시 이제 서울 전국 일주를 하면서 뭐 순천도 좋았고 여수, 통영, 거제, 남해, 군산 굉장히 좋은 도시들이 많았는데 목포에서 저희에게 제안이 왔어요. 여기에서 살면서 한번 만들어 보지 않을래? 근데 저희가 만드는 거에 대해서 가치를 좀 보장받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럼 20년 그냥 무상으로 써라는 어떤 제안이 있었었고요. 그분이 이제 한량 유치원에 오셨던 손님이었는데 한량 유치원 같은 것을 여기서 한번 해보라라고 해서 목포에 갔죠. 그게 로맨스라고 생각해요. 어떤 지역이 우리에게 품을 제공했고 저희는 거기에서 목포에 살고 있고 지금까지 처음엔 잠깐 살아볼까 했던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 살면서 그 이유들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왜 목포가 좋은지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회사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9년도에 이제 첫 사업을 했는데 그 하고 있던 일은 이제 대학로를 홍대처럼 변화시키는 대학로 문화공간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마을 버스도 만들고 벽화도 그리고 이제 대학로에 축제를 기획하는 사업들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걸 할 수 있게 됐었던 배경은 저는 대전에서 학교를 다녔고 홍대로 놀러 갔다가 홍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매번 홍대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홍대 같은 재미를 이곳 우리 동네에서 느껴보면 좋겠다.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로, 내가 자취방을 두고 있는 여기에다가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직접 만들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게 제가 이제 이렇게 계속 지역을 기반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그걸 하다가 잘 안 돼서 망하고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가게 됐는데 역시나 제가 그 전주 한옥마을을 봤을 때 대학교 때 대학로에는 당연히 노래 부르고 춤추는 문화가 존재해야 돼라고 봤던 저의 관점처럼 한옥마을을 보니까 먹고 자고 입는 게 한국적인 걸로 당연히 있으면 더 좋겠어라는 관점이 작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복을 채워 넣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가 막 성공적으로 대박이 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혼자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초코파이 어디로 사러 가냐고. 제가 혼자만 한복을 입고 있으니까 한옥마을의 아르바이트생이나 한옥마을의 공무원으로 저를 착각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근데 혼자 한복을 입으면 한복 입은 사람이 되지만 100명, 1000명, 3000명이 한복을 동시에 입고 있으면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거든요. 나도 한복을 입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어떻게 관광객들이 갖게 만들까를 고민을 했고 이제 한복을 입는 축제부터 기획을 한 다음에 한복을 입는 관광지까지 기획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축제는 시간의 관점에서 기획이 된 건데 저희는 이제 이 축제를 기반으로 공간의 관점에서
한복 입는 도시 마을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하면서 발전적으로 순차적으로 좀 발전을 해서 이렇게 온 케이스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사업하시니까 제가 되게 심플한 질문 던졌는데 거의 뭐 사업 비즈니스 모델과 되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조금 짧게 또 질문이 많이 있으니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처음 내려오게 된 이유는 고정 비용이 적게 들어서요. 부모님 살고 계시니 집세를 안 내도 되는 게 가장 컸고요. 두 번째는 주변에 울타리들이 많은 거죠. 친구, 그다음에 선배들, 후배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도움 받을 게 있었고, 세 번째로는 자라는 동안 목마름이 있었는데 문화적인 거나 아니면 어떤 기회들에서 그것들에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나면 여기에 내가 모자랐던 걸 내가 내 스스로 다음 후배들에게는 물려주지 않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든 다음에 물려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미션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우영수 대표님은 이제 고향이 아니시잖아요. 예. 네, 왜 시흥 월곶에 가셨는지요? 일단 처음에 저희가 대상지 후보군을 선정할 때 월곶은 대상지 후보군에도 없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대상지들 막 공간들을 찾아보고 하다가 이제 월곶을 떠올리게 된 거는 그냥 이왕 하는 거 잘 될 것 같은 데 가서 하는 것보다 진짜 누가 봐도 이상한 데 가서 하면 그래도 뭔가 하는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비포 앤 애프터 이미지라고 하는데 이왕 하는 거 그래도 뭔가 티나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월곶에 온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이광수 이사님은 또 제주도에서 이제 서울 계시다가 내려와서 네. 또 네. 사셨잖아요. 네. 좀 마지막이라서 계속 짧게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진 않습니다. 조금 더 드릴게요. 제가 원래 좀 짧게 하려고 했어요. 저는 좀 사업을 좀 오래 하다가 좀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진짜로 서울에서 제일 멀어서 제주도 갔고요. 다른 이유 없고요. 부산이 제일 멀었으면 부산 갔을 거고 별 큰 의미 없이 그냥 제일 먼 곳을 갔고요.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런 행사 때 이제 자주 초대 받아서 와서 보는데 다음 행사 때는 이 질문이 없어지면 좋겠어요. 그 기생충 그 봉준호 감독인가요? 그 얼마 전에 인터뷰 보셨죠? 왜 오스카상에는 노미네이트되지 않느냐? 오스카는 로컬이잖아라고 그랬잖아요. 서울도 로컬이거든요. 그냥 제주도라 그러니까 지역이라서 간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거기 가야 될 이유가 있어서 간 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준비한 거는요. 그 지역만이 가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린 거는 일반인들이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지역이 왜 하필 거길 가? 왜 사람도 없고 뭐 살기도 힘들고 뭐 젊은이도 없는데 가서 뭐 하겠어라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질문 드린 거고 사실 두 번째 질문은 지금 계신 그 지역만이 가진 매력 그게 서울에도 없고 다른 곳에도 없고 다른 나라에도 없는 그 매력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지금 계신 지역의 매력을 한 두 가지씩만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대로 가겠습니다. 할까요? 네, 짧아요. 네. 일단 한라산 있고요. 한라산은 전 세계에서 제주도밖에 없고요. 뭐 바다는 여기저기 다 있는데 한라산은 제주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커요. 근데 한라산이 있으니까 제가 서울에서 길 가다가 양말 보이면 양말 사고 뭐 콘서트 하면 가야 되고 뮤지컬 하면 가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다 없어져요. 한라산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엄청나게 줄어요. 한라산에서 얻게 되는 그 위안들이. 근데 저 제주도 가서 책을 더 많이 읽을 줄 알았거든요. 책을 더 안 읽어요. 왜냐하면 그냥 한라산 보면 되거든요. 사색이 되거든요. 책 그래서 읽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주도로 오세요. 진짜 좋아요. 네. 한라산. 네. 네. 월곶에 뭐가 기회보다는 그냥 매력적인 걸 얘기하면 한라산 없죠? 네, 없습니다. 폭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도 포구 있어요. 저희도 포구 있어요. 폭우 기능이 상실됐어요. 저희도 상실됐어요. 그래서 업한장도 문을 닫았어요. 그다음에 아파트 바로 옆에 모텔이 한 40개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횟집이 한 150개가 그거 두 개 다 있는데. 제주도가 훨씬 많아요. 한 07이 좀 그렇게 많고요. 아무튼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재밌게 바꿔볼 수 있는 거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폭우 기능이 상실했더라도 여전히 이제 바다 조망을 가지고 있고 모텔이 지금은 좀 안 좋게 쓰이고 있지만 숙박 기능을 살리면 재밌는 숙박을 하룻밤 머물다 갈 수 있는 지역으로도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좀 이런 좀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이는 요소들이 오히려 좀 재밌는 기회로 좀 많이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네. 조 대표님 부산 영도의 매력. 네, 저는 두 분 말씀하신 거 다 있고요. 네, 복례산 있고 항 엄청 많고 폭우 많고. 네, 그런데 이제 영도가 가진 또 다른 환경적인 측면은 섬에서 도시를 볼 수 있다는 것. 굉장히 바로 도시 바로 앞에 있는 섬이거든요. 그래서 바다 위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것 같은 풍광이 일단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 영도는 뭐 아시는 분 있겠지만 일제 강점기에는 수탈의 전체 기지였고요. 우리나라에서 물자를 가져가던 일본 사람들이 그랬고, 또 피난 시대에는 임시 수도로서 거기에 뭐 전국 각지에 있는 분들, 특히 이북 분들이나 제주도 분들, 전라도 분들이 많이 모여 살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생활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산업화 시대에 많은 중공업 시설들, 항만 시설들 때문에 생긴 산업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큰 장점이죠. 네. 전주 맛있습니다. 일단 너무너무 음식이 맛있어서요. 제가 인생 살기가 너무 피곤해졌어요. 타 지역 가면 맛 평가하게 되더라고요. 네, 음식 맛있는 음식 있고, 두 번째는 박세상이 있습니다. 네. 아, 네. 옆에 홍동호 대표님이 또 목포의 맛부심을 네, 또 전주 말씀하실 것 맛있다고요? 목포 와보시죠. 네, 뭐 사실은 저는 이광석 대표님 말씀하신 것 굉장히 공감합니다. 많은 질문을 받아요. 왜 거기냐라는 질문. 저는 근데 그 질문의 의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좋은 의도를 좋은 걸 찾으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왜 우리 지역은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여쭤보시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약간 하도 저도 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광석 대표님처럼 처음에 스트레스 받았어요. 이렇게 사실 얘기하다 보면 좀 맛도 있고요. 근데 맛있는 건 딴 데도 있어요. 섬도 되게 많고요. 섬 뭐 그리스 가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목포에 뭐 있다라고 말하는 것, 목포에 섬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지내다 보니까 굉장히 다들 친절하고 호의적이고, 뭐 사실 부탄 가면 행복지수 최고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목포만이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는 좀 제가 할 말이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짜증을 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 결혼하셨나요? 결혼하셨다면 혹시 지금의 배우자를 만난 이유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제가 엑셀 시트에다가 우리 지역에 사는 남자들 다 리스트 해놓고 거기서 1등을 하고 만난 거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뭐 부산, 광주, 대구 뭐 다 리스트 해놓고 거기서 목포를 선택한 게 아니고요. 하루의 로맨스, 네, 어떤 썸이 있었기 때문에 왔기 때문인데, 와놓고서 보니까 참 이제 정이 붙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답과 비슷한 거는 목포엔 괜찮아 마을이 있습니다. 네. 그 저번에 한번 목포 놀러 갔다가 홍동호 대표님이 그런 질문에 답변을 안 하시고 저를 되게 높은 산 위에 어디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경치를 딱 보여주시면서 제가 이 경치를 보고 목포에 살기를 결심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가보셔서 목포를 한번 보시면은 왜 목포가 좋은지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똑같이 그때랑 대답을 똑같이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바닷가 앞에서 사업을 한다는 이런 꿈 같은 일을 다 상상 한 번씩은 해보신 적 있었을 거예요. 양양이 가장 그 장점이라는 것은 바닷가에 철조망들이 철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비어있는 바다들이 생기고 여러분들에게도 바닷가 앞에서 사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길 수 있는, 아마 양양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원래 시간이 뭐 1시간 정도인데 지금 좀 시간이 살짝 넘을 것 같은데 저희가 플로어에도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한두 분 정도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질문을 생각해 주시면은 저희가 질문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앞에는 좀 워밍업이 없고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요거는 전체 다 말씀 안 해주시고 좀 해당하는 분께서 원하시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뭐 저도 이제 그런 사업을 하지만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게 꼭 지역이라서가 아니고 어쨌든 지역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그거를 어떻게 또 극복하셨는지, 그러니까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 또 그리고 그게
지역이기 때문에 또 극복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한 두세 분 정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마이크는 또 플로에 드리겠습니다. 네. 지역에서 해서 힘든 거는 제가 살던 곳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뭐 스터디가 안 돼 있겠죠. 뭐 사업을 하려면 그 지역에 대해 잘 알아야 되고 잘 안다는 거는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드나든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문화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사실 어려웠고 그걸 저는 한 3년 정도 그냥 살면서 극복을 했어요. 사는 수밖에 없죠. 갑자기 내가 선두콩을 먹고 나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한 3년 정도 살면서 제주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극복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네. 저는 인식인 것 같은데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그다음에 이제 오해가 정치할 거냐라고 하는 얘기를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지역구, 영도 지역구. 결국 정치하려고 하는 거네라는 얘기를 주로 많이 듣거든요. 그런 오해들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제일 어려운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인식을 어떻게 또 바꾸려고 노력하세요? 그냥 저는 제 갈 길을 그냥 계속 갑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고요. 네. 혹시 한 분만 더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옆에 계셔가지고. 저희 양양은 총 24,000명이 전체 국민 전체 인원수예요. 그 7,000표를 받으면 군수님이 당선이 되는 이제 정말 작은 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작은 민원들도 소홀히 지나갈 수 없는 아주 작은 커뮤니티인 거죠. 근데 이거를 사실 사업이 잘 안 될 때는 몰랐는데 사업이 잘 되고 나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마 말씀드렸던 것 자리도 있었는데 서울은 마지막에 견적으로 사업이 망할 수가 많죠. 근데 시골은 싸가지로 사업이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해수욕장 운영 기간 45일 동안 1년치의 돈을 벌어야 되는 분들이 저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돈을 벌어가면 자기네가 못 번다 생각을 할 거니까 저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고 저희가 돈만 벌어가려는 의도를 가지면 시골에서는 싸가지 없다라는 걸로 찍혀서 경운기가 저희 진입로를 막아버린 일이 생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야 되는 부분, 그리고 그것을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이 그 지역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좀 끼쳐야 되는 걸 꼭 알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은 45일 해수욕장 운영 기간으로 여름이 다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도. 근데 저희가 해야 될 일은 그 비수기 성수기 간극을 좀 줄이는 일. 저희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비수기를 줄이고 성수기 기간을 늘리는 일. 사실 그 일을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그래서 많이 이쁨 받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작년에도 지역을 위해서 장학금을 또 내셔가지고 굉장히 또 많은 또 지역에서 사랑받고 계시는 것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플로우에서 질문을 좀 받고 싶어요. 혹시 처음은 항상 제 질문 마이크를 드리려면은 말씀은 안 드시는데 나중에 후회하시지 마시고 꼭 이런 기회가 한번 없습니다. 그 앞에서 세 번째 줄. 네, 그 아까부터 너무 궁금했는데 그 배드라디오 대표님께서 그 방과 네. 술을 팔 수 있는 방법을 네.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숙박업 하세요? 아니요, 아직 하고 있진 않은데. 네, 할 예정이세요? 네. 그러면 따로 알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로요. 네. 네. 좀 이따가 명함 받아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맛배기라도 좀 힌트. 방법 말고요. 그러면 보통의 숙박업들이 부대 시설로서 F&B 공간을 할 때 매출 비중이 10%가 안 되거든요. 굉장히 낮아요. 근데 저희는 목표가 60%고 지금 1호점 같은 경우는 40% 정도 나오거든요. 네. 이따 알려드릴게요. 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어떤 질문도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훌륭하게 사업하시는 분들을 한 자리에 모실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고. 배드라디오를 오세요. 네. 혹시 질문 또 계신가요? 저쪽에 제가 못 봤었는데
앞에서 세 번째 왼쪽 계신 것 같아요. 기둥이 있어서 제가 못 봤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지역에서 사진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을 분들이랑 뭔가 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대화를 해야 되는 과정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 나와 계신 대표님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마을 주민들과의 나이와 저희의 나이가 이제 많이 간극이 좀 크잖아요. 그 안에서 발생하는 마찰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계신지 되게 궁금해요. 혹시 어떤 분을 지목하셔서 질문하신 건가요? 아니면 해당 답변을 할 수 있다고 네, 오 대표님.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만납니다. 예, 안 만나는 게 안 만나는 게 이제 뭐 무슨 협의회가 되게 많아요. 뭐 체육 뭐부터 해서 뭐 주민자치위원회 뭐 봉사협의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라우드 마이너리티라고 하거든요. 목소리 큰 소수가 이제 지역에서 목소리를 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한테 소비자들은 지역에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그냥 자기네들 알아서 밥 벌어 먹고 살고 있는 일반 주민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동네에서 뭘 하든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 뭐 굳이 막 민원을 하지도 않고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도 않죠. 반대로.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사일런트 메저리티, 침묵하는 다수의 그런 소비자들이 소비자라는 관계로 이제 형성이 되고 저희랑 같이 재미난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본인들이 좀 하고 싶은 것들도 우리를 통해서 좀 실현시키고 이렇게 좀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려고 해요. 기존의 사람들하고 그렇다고 막 척을 지지는 않지만 굳이 막 가까워지려고 또 저희는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공장의 홍동원 대표님께서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예, 우영승 대표님 말씀에 극공을 하고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실 때 첫 생각은 싸가지 없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지역에서 싸가지가 이제 저희가 없는 세대가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떡해요? 저희는 그게 너무 어려운데 그 어르신들하고 마치 이제 같이 지역에 있으면 저희가 막 뭔가 재롱도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자꾸 지역을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소셜 미션을 뭔가 수행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힘들어하는 건 우리 내부 구성원들이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내려온 청년들은 사실 너무 힘들어서 잘 살러 왔고 돈 벌고 그리고 좀 괜찮아지고 그렇게 지내려고 왔는데 거기서 뭔가 봉사활동을 해야 되고 자꾸 뭔가 어른들을 맞춰야 된다라는 게 이 공동체를 오히려 싫어지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붙잡아야 될 거는 솔직히 말하면 어르신들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거든요. 제 처음의 목표는. 그러니까 저는 그 청년들과 여기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 공동체 기본적인 부분은 허들이에요. 그 공동체는 허들을 두는 것.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똑같은 언어로 대화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공동체가 살아남아서 잘 지내고 돈도 벌고 그 안에서 뭔가 이제 어느 정도 자생적인 구조가 형성이 되면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 청년들이고 취업하고 거기서 돈 벌고 거기서 돈 쓰고 거기서 계속 살아갈 거예요. 결국엔 지역에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먼저 지역에 도움 주기 위해서 자꾸 살아가야지라고 하다 보면 결국엔 그걸 못 이루고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좀 하고 싶은 대표님께서 얘기. 말씀해 주세요. 일단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게 지역에서 사업을 할 건지 지역을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비즈니스를 만들 건지가 사실 많이 구분되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지역에 가서 사업을 할 거면 굳이 주변과의 인간관계는 그닥 필요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뭔가 기반이 없고 돈도 없고 경험도 없었던 상태에서 마을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분들과 이제 보살핌을 받고 또 제가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면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마을이 이해가 되고 여기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하게 된 다음부터 뭘 해야겠다는 계획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건 좀 구분이 되는데 제가 약간 제 하소연을 하자면
저는 정말 한옥마을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이쁨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일단 첫 번째 인사를 진짜 너무너무 잘했어요. 무조건 인사를 잘했고, 두 번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리어카라도 끌고 가시면 제가 뒤에서 다 밀어드리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저 외지에서 온 놈이라는 얘기가 돌다가 점점 이제 밥 한번 먹으러 오라고 하시면서 집 대문을 열어주시면서 식사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까워지시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생겨나요. 제가 한복이라는 프로젝트를 한옥마을 하겠다라고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보여드리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좋다고 하셨어요. 장하다, 이런 일은 꼭 필요했다라고 하시면서 제가 처음에 길거리 노점에서 한복을 30벌 놓고 길거리 노점에서 빌려주기 시작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김치 부침개 같은 거 부쳐다가 저 먹으라고 갖다 주셨습니다. 근데 무려 6개월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 온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한복집 사장님이 되셨어요. 제가 돈 버는 게 증명이 되니까 다 한복집을 차리셨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일단 그 처음에 제가 한복 비즈니스를 할 때는 그저 좋은 일이었어요. 돈은 안 되지만 한옥마을에 필요했던 일. 하지만 이게 돈이 버는 일이 되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 일을 따라하면서 결국에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일자리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일자리 만들어 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나름대로 되게 좋아하시는 그런 상황을 흘러갔어요.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경쟁이 되지 않으셨어요? 매출이 줄거나. 지금 후회합니다. 네, 제가 그거 한복집 제가 진짜 한옥마을에 100개 차렸으면 매출 100억은 했을 텐데, 저는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이었냐면, 나는 기획자다, 나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한옥마을에 한복 대여점이 많아져야 내가 원하는 한복 입는 관광지가 된다는 그런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처음에 그걸 다 네, 그 해당 말씀에 대해서 박주민 대표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듣고서 또 듣겠습니다. 그 질문하신 분이 저희 고향에서 사진관을 하시는 후배예요. 뭐 꼭 내가 먼저 사업을 했기 때문에 먼저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그분들이 거기를 지키고 계셨던 분들이라 그걸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조금 더 너그럽게 먹어야 돼요. 그냥 그분들은 어차피 계속 살고 계셨던 분들이고, 그 산이랑 그 마을을 안 떠나고 계속 살고 계셨던 분들이거든요. 가끔 되게 어렵게 얘기하고 관계 맺기도 어렵고 되게 까탈스럽게 굴 때도 있는데, 그분들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어쨌든 사업하고 돈 벌고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마음 넓게 좀 너그럽게 먹자. 아까 저는 좀 어렵더라도 어쨌든 구조를 짜는 일을 좀 먼저 하고 있는데요. 뭐 말하자면 커뮤니티의 협의체를 만드는 것, 그래서 어쨌든 그 마을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회와 같이 이제 대응하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자가 되면 싸움이 반복이 되면 이게 또 해결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심판을 세우는 또 조직을 다시 이제 구성을 하는 구조를 짜는 거죠. 그 심판은 주로 기관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자체나 아니면 어떤 유관 단체 이런 사람들 또는 이런 단체들이 심판 또는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3자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다시 또 구조를 짜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구조를 짜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좀 대응을 하는 편입니다. 아마 이 문제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역에서 사업을나 이런 일을 하려면은 지역에 잘 녹아들어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그 지역 커뮤니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 같고요. 또 그 방식을 어떻게 선택해야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아까 처음에 이강선 이사님 말씀처럼 어쨌든 지역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지내보고 살아보고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좀 질문을 플로어에서 받고 싶은데요. 네, 제가 눈이 부셔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혹시 마지막 저희가 시간이 조금 오버했는데 질문을 좀 받고 싶어요. 혹시 마지막 기회, 다시 오지 않을 마지막 기회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마지막 질문 드리고, 지금까지는 어쨌든 사업들을 잘 이끌어 오시고 만들어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앞으로 좀 이 지역의 사람들과 또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면서 또 꼭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확장하는 어떤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는 게 있다면은 각자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서피비치가 올해로 5년 차, 만 5년 차가 됐습니다. 근데 뭐 서피비치 2호점, 3호점 얘기가 나오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고요.
양양 하조대 앞바다에서 100년이 가는 랜드마크를 만들 계획입니다. 올해 조금 돈을 덜 벌고 저희가 수익을 좀 적게 가져가더라도 진짜 아주 너그러운 마음으로 진짜 오시는 분, 저희한테 돈 안 쓰시는 고객들이 한 90%가 돈을 안 쓰시고 사진 찍고 가세요. 근데 저희한테는 그분들이 저희의 최고의 마케터시거든요. 그분들이 인스타에 서피치 태그를 올려주시는 분들. 항상 그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할까 고민하고 꼭 그 서피비치에 오시는 분이랑 운영하는 저희가 돈을 매개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너그럽게 그분들을 좀 편하게 해드릴까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서 100년을 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칠순잔치는 서피비치에서 네, 그때 한복은 저희가 네,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간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저희가 이제 청년들이 와서 지낼 수 있는 숙소와 그리고 단기로 해볼 수 있는 팝업 가게들을 만들어 가고 있고 여기서 쉽고 편하게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저희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목포라는 지역에 어떤 이제 글로벌 기업들도 와서 지내다 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언젠가 구글의 회사의 복지 중에 하나가 괜찮아 마을에서 한 달 동안 리모트 오피스 하는 게 있게 만들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전주에서 모델을 발굴을 했지만 조금 타 대표님들과는 다르게 현재 이 지역에서 발굴한 모델을 전국화를 시키고 지금 해외 아시아 쪽으로 확장을 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작업들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어디서 찾을 거냐라는 걸 미래로 생각해 봤을 땐 5년 뒤, 10년 뒤에는 지역의 경쟁력은 해외에 있는 각각 로컬 지역들과의 인프라 연결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현재 전주에서 만들어진 이 비즈니스 모델로 지금 아시아 쪽에 있는 국가들과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전주로 이것들을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주변에 있는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모든 존재들이 쓸모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할 거고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바로 자기의 행복한 어떤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실험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지역에서 지금 되게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딱 만 3년 됐는데 좀 더 지역의 그런 히스토리, 역사성을 좀 더 담아낼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한 고민들과 더불어서 월곶이기 때문에 또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더 잘 발현시킬까를 좀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월곶이 슬럼화가 좀 많이 된 이유는 월곶에 올 만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지역에 올 만한 이유를 만들어야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이기 때문에 그 올 만한 이유를 가장 이 월곶에 맞는 방식으로 좀 만들어 나가는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네. 배드라디오는 시작 단계부터 저희는 글로벌 호스텔 브랜드를 만들자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구조나 팀 빌딩이나 모든 면에서 글로벌로 확장하기 위한 세팅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1호점 오픈한 지 4개월 차, 내년 3월에 2호점 오픈하고 지금은 전주에서 문의가 들어와서 호스텔 3호점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1년에 3개에서 5개 정도 오픈 목표로 하고 있고요. 한 5년 뒤에는 20호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남아 시장까지 한국에서 만들어진, 제주에서 만들어진 로컬 브랜드가 글로벌로 진출하는 국내 최초의 사례들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비즈니스적으로는 그렇고 저희는 단순히 아까 제가 처음 소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테 시간이 좀 많이 주어졌으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숙박만 파는 건 그 여행 경험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여행 경험이라는 게 여행이 많이 일상화됐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여행지에 와서 숙박을 경험하고 여행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저희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서 가져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오시면 꼭 배드라디오에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1시간 한 15분 정도 됐는데요. 네, 정말 다 마찬가지 마음인 것 같아요. 지역에만 있는 기회, 또 지역이기 때문에 있는 기회뿐만 아니고 정말 새로운 길을 가장 최선선에서 만들어 가시는 이 6분들이신 것 같은데요. 정말 각 지역을 또 사랑하는 마음들, 또 여기서 또 사람들과 같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데 저희가 큰 응원의 마지막으로 끝으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